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박의 김종태입니다. 해양 관광도시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여수를 방문한 국내의 관광객이 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1000만 관광객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수의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낭만 버스킹과 낭만 포차가 펼쳐지는 여수 밤바다가 주요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토론 갑론을박에서는 연간 1,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해양 관광도시 여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수 밤바다와 낭만과 그 안의 현실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여수 관광의 현주소와 과제, 개선 방향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여수시 관광문화교육사업단 김광중 단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광중입니다. 네. 청암대학교 문화관광과 정희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희선입니다. 여수관광발전협의회 임규성 사무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규성입니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 박성주 사무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여수시의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주말이면 교통, 체증 등으로 지역민들도 피부로 생생히 느끼고 계실 텐데요. 먼저 김 단장님 어떻습니까? 최근 몇 년의 관광객 추이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우리 시를 방문한 관광객은 2011년 700만 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세계박람회 이후에 2013년부터 1000만을 넘어서고 작년에는 1358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오는 관광객들의 그 동향을 보면은 금년 1, 2월에는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날씨 영향과 또 국내외 전반적인 장기 불황 여파 등으로 좀 줄어든 상황에서 6월 말 현재 60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문도와 금오도 등 섬을 찾는 관광객은 늘었는데 단체 관광객보다는 KTX 등 열차와 승용차를 이용한 개별 관광객이 증가하고 또 젊은이들이 여행 계획을 직접 세워서 여수를 찾는 나홀로 여행객이 늘어나고 4월부터는 낭만 버스커 공연이 시작되면서 여수 밤바다를 찾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여름 성수기에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각종 행사의 준비와 함께 관광객 맞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치로만 들어서는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관광업계로서는 또 나름대로 체감하는 정도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1000만, 1300만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 체감되는 수치로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 업계에서는 역시 작년 상반기와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 숙박업계는 약간 다소 좀 증가를 했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증가한 것은 작년 6월에 이제 메르스 사태 때문에 숙박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올해 좀 6월에 만회된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 유료 관광 시설들의 이용객이 한 20% 정도 평균 다 지금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여름방학에는 우리 네일로들 대학생들이 여수 엑스표를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올 여름방학에 여수 엑스표를 찾을 네일로들도 한 20% 정도 현재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인을 좀 많이 찾고는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작년 1, 2, 3월 달에는 우리 케이블카 개통으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왔었고요. 올해는 1, 2월 달에 굉장히 기상이 안 좋았었고요. 또 주말마다 굉장히 기상이 안 좋아서 좀 상반기에 관광객이 좀 감소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관광협의회에서도 관광객이 감소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저희 여수관광발전협의회에서는 많은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지금 활발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 전국경찰청이나 또 해양수산부, 또 코레일, 또 해양안전경비교육원, 31사단, 아시아나항공 이런 많은 기관들이 있는 직원들이나 가족분들이 이제 여수를 방문하실 때 아주 다양한 할인 이벤트들을 많이 제공을 해서 어쨌든 지속 가능한 여수 관광객이 줄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관광객이 좀 늘었다가 또 다시 좀 줄어드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00만 이상, 1300만 시대를 열었으니까요. 즐거운 비명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다만
지속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제 1000만 관광객 시대가 이미 열렸기 때문에 1300만, 1500만이냐 하는 그 인원에 너무 그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1300만 넘은 도시가 여수와 제주인데요. 제주가 여수 4배나 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고품격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품격을 기본으로 무장해서 1000만 관객 시대를 갖다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관광객 증가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는 입장도 있는데요. 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객 증가를 반겨해야죠. 반겨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수 시민을 위한 정책이 함께 수반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관광객과 여수 시민이 상생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관광이 되어야만이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관광객도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이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의 가는 방향이 지속 가능한 관광이어야 되고 고품격 관광이어야 되고 그건 다 공감을 합니다. 그 안에 꼭 필요한 게 있다면은 저희 시민들, 그러니까 관광객을 위한 모든 행정이 아니라 그 관광 콘텐츠 안에 시민이 포함이 돼서 시민이 정말 행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되어야만이 시민들이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책에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네, 그 민선 6기 그 핵심 과제로 여수시가 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 산업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여수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관광의 기반 시설의 바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시는 앞으로 마리나를 비롯한 해양 레포츠, 레저 스포츠를 여수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웅천지구에 500선석 규모의 국내 최대 마리나 항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0선석 규모의 마리나, 공공 마리나는 이미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300선석 규모의 거점형 마리나 단지가 금년부터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만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돌산을 거쳐서 오동도까지 70여 킬로미터의 명품 자전거 해변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여수가 전국에서 자전거 타기 가장 좋은 곳, 그리고 동호인들이 다시 찾고 싶은 자전거 도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레저 스포츠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변 확대를 꾀하고 있는데요. 5월부터 9월까지 소요트장과 웅천 해변, 그리고 만성리 해수욕장 등에서 스쿠버와 딩기요트, 윈드서핑, 카약 등 12개 종목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레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전국 동호인들에게 아주 인기 높은 그런 실장입니다. 네. 어쩌면은 그 기존의 관광 콘텐츠로서는 이제 관광의 위치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쪽에 이제 공을 들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관광 업계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업계에서 많은 도움을 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해양관광 레저 스포츠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수시가 이런 정책을 펴고 또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의 추세가 좀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보고 즐기는 이런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으로 좀 다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해양 레포츠 산업의 특성은 좀 체류 기간이 길고 또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어울리는 이런 산업이다 보니까 이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산업으로 보고 있고요. 뭐 해외 유명한 관광지들이 뭐 발리라든지 빈탄, 하와이 이런 모든 세계적인 휴양지들이 이런 해양 레저 스포츠가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제주도가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부산이 뒤를 따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여수도 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만큼 여수도 이 해양 레포츠 산업에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양 레포츠 하면 모터보트라든지 카누, 카약, 요트 이런 것들을 쉽게 떠올리실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첨단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해외에는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 수중 스쿠터 같은 거 물속을 가르는 이런 스쿠터 같은 이런
최신 첨단 장비들도 많은데 그런 기계들이 좀 많이 좀 보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아까 이제 웅천과 이런 소호동 쪽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뭐 만성리 해수욕장이라든지 방중포 해수욕장, 뭐 우리 신덕 해수욕장이라든지 모사금 해수욕장이라든지 많은 이런 해수욕장에 아주 좋은 기업들이 좋은 시설의 레포츠 산업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아울러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정말 이런 체험만 전문으로 하는 섬 개발이 하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도 아울러 한번 해봅니다. 네. 이런 그 해양 레저 관광 개발이 그 여수 관광객 증가로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이제 여수 밤바다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연 여수의 대표 관광 상품을 꼽으라면 단연 여수 밤바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여수 야경과 그 안에서 펼쳐지는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다양하다는 말이 많은데요. 우선 그 여수 밤바다 인기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단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수 밤바다는 우선 문체부에서 글로컬 관광상품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벌써 해외 마케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에 여수 밤바다를 상표 등록 출원도 마쳤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으로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낭만버스코 공연이 지난 4월 15일 시작해서 10월 9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 해양공원 8군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과 8월 2달간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주중에도 소규모 공연으로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낭만버스코 공연은 작년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전국에서 공모된 400여 팀의 버스커들이 예선과 본선 그리고 결선을 거치는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또 진행 상황은 MBC 에브리원 등 케이블 채널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전국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 생동감 넘치는 여수 밤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종파오 해양공원 주변에 17개의 낭만포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밤바다의 낭만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열었습니다. 또한 여수 수산시장에는 바이킹 야시장도 개설했거든요. 여수 밤바다의 낭만과 함께 새로운 밤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층 천정 개방형 2층 버스가 이 밤바다를 야간에 계속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 개방형 버스에는 해설사도 배치해서 또 밤의 볼거리를 더욱 특색 있게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지난해 시작한 게 그 낭만 버스킹이 지난해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말에 젊은이들이 낭만 버스킹을 보러 일부러 온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평가 보고서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시행 결과와 함께 올해는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그 보고서 나왔죠?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작년에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게 남성보다 여성이 68.8% 단연 압도적이고요. 또 하나는 20대와 30대 연령이 61.3%입니다. 그리고 여수 시민을 제외한 나머지 방문객 중에서 34.4%가 서울 분들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민까지 포함해서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오신 분들이 이용하는 교통이 자가용이 66%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교통 문제라든지 이렇게 유발되고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해볼 때 이제는 단체 관광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가족 중심, 연인 중심, 그리고 친구들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버스킹이 인기를 뒤로 배경으로 해서 더 그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지고 또 오신 분들을 방문객들은 만족도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이 여수 밤바다가 가지는 그냥 밤바다 단일 품목이지만 거기에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을 배경으로 올해는 더욱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국장님, 그 낭만 포차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낭만 버스킹은 지난해부터 운영을 했는데 낭만 포차는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월 2일부터 운영을 들어갔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반응은 괜찮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엊그제도 저희가 모임에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약간 좀 갈리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술과 음식을 판매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 관광객들이 다소 소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보행자들이 좀 불편하다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여수의 낭만을 좀 이렇게 맛보게 하는 아주 좋은 볼거리다. 좀 더 즐겼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도 말씀 나오시겠습니다만은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같이 해서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그 낭만포차 그 소음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해양공원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옛날에는 한적하고 조용하게 또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낭만포차가 들어서 아까 그 소음 문제가 민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시민단체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민원들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민원 내용을 주로 보면은 이제 보행권 침해, 그 다음 이동식 테이블, 그 다음에 식자재 트럭의 주차, 그 다음 음주 흡연, 그 다음 취객들의 고성방가, 그 다음 뭐 쓰레기, 여러 가지 문제에서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것을 이제 여수시 관련 부처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저희가 수긍할 만한 답변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따가 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시민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보행을 방해하고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마구 버리고 그 다음에 불법 주차를 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수시가 아까 지금 이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문화를 지금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 반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술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술문화를 장려를 하는 것입니까?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네. 단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반문화를 술문화로만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이제 주간에 이런 그 어떤 그 좀 일상에서 약간 좀 휴식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여수에 와서도 지금 원도심에서도 8시 되면 불이 다 꺼져버렸거든요. 모든 상가들이.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데 작년 낭만버스커가 기여를 했고 금년에 지금 그 5월 이후로 낭만포차가 개설되면서 약간 그 여수 밤바다의 그 아름다운 그 조명과 함께 그 사람들이 그 조명을 즐기면서 또 낭만버스커의 공연도 보고 이런 문화가 새롭게 형성이 돼 갑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그 이 원도심만 이게 그 낭만버스커 공연이 그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따와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거를 올해는 지금 신도심 지역, 여수 문수 지역과 그 쌍봉동 소호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반응이 좋고 특히 낭만버스커 공연이 펼쳐지는 주말이면은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많이 그쪽으로 몰리는 그런 쏠림 현상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에 있는 관리를 지금 해나가고자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자체적인 협의체가 있어요. 그 포차 협의체, 자율협의체가 있고 또 저희 그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을 하고 지금 부단히 해서 좀 아주 곧 그런 좋은 성과들이 앞으로 보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낭만 버스크 공연하고 낭만 포차가 하나로 연결되는. 예. 그러니까 와서 보기만 하고 먹을 거리는 없어서 예. 낭만 포차 시장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계속 개선해 나가면 그렇습니다.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교수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 다양한 사회의 의견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하나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기 만들어진 이 낭만포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시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좀 더 수기를 통해서 답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통 문제나 청경 문제 이런 것은 사실 좀 더 시급하게 답을 내놔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 부산 해운대가 포장마차가 있다가 요즘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가지고 정리를 해갔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 효과를 가지고 좀 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여수 밤바다는 그 천혜 해양 경관하고 어우러진 그
그 아름다운 조명 이게 매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어떻습니까? 그 여수 밤바다를 조명 환경 관리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어떤 내용이십니까? 지금 그 우선 구항 주변 경관 관리를 위해서 3층 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를 유도하고, 또한 구항 주변 고도 제한 등 도시관리 계획 반영을 위한 경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근 늘어난 업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업소에서 밝은 조명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또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수 밤바다 일대가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빛 환경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명 환경 관리 구역 지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빛공해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명 환경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과도한 빛 조명으로 인한 야간 경관 저해 현상이 사라져서 낭만과 추억이 있는 밤바다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관광업체에서는 이런 그 조명 환경 관리 구역 지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제 관리를 뭐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우리 밤바다도 우리 대표적인 뭐 야경이 거북선대교, 돌산대교, 뭐 장군도, 그다음에 하멜 등대, 뭐 종포 해양공원 등의 어떤 이런 조명인데 좀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은 다 느낄 수 있는데, 역시 이런 야간 경관 사업도 매년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 반영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홍콩에 가면 8시가 되면 레이저 쇼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런 것도 시민과 어떤 합의 등을 통해서 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돌산공원이라든지 또 거북선대교, 장군도, 돌산대교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일정 시간에 여수 경관과 함께 어떤 레이저 쇼 이런 것들을 하면 보다 더 좀 멋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예. 사무처장 어떻습니까? 그 여수시의 야간 경관 어떤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조례들이 꼭 필요하고요.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경관 조례를 통해서 어떤 그 시민들이,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주변 환경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행정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시고자 하는 그 조례 제정들을 빨리 시행해 주기를 저희 시민단체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뭐 여수가 한국의 나폴리라는 얘기도 있고, 뭐 상하이 같이 뭐 또 야간 경관을 멋있게 해서 여수를 이렇게 꾸며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야간 경관 이 여수의 그 정책 방향이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수는 경관 조명에서 야간 조명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고 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여수에 가면 LED 산업을 1차부터 뭐 4, 5차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요. 세계적인 그 야간 경관 조명 조례를 지금 만든다 했는데, 이 조례가 사실은 제한하는 것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 제한하는 것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느냐. 이게 돈을 많이 써서 많이 꾸며놔서 예뻐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명한 그 조명회사, 세계적인 회사들은 조명하는 분들을 자기 회사로 초청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 발상을 가진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저도 일주일 동안 유럽을 초대받아 갔다 다녀왔는데, 오니까 전혀 조명 아닌 분들하고도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조명 꾸민다 이런 생각에 너무 집착해 가지고 도시를 디자인하는 것을 피하면 여수는 지금 조명을 어떻게 슬기롭게 조화를 시키느냐 이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여수 밤바다 인기, 관광객 증가가 되면 가장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특혜라고 할까요? 이익을 보는 데가 원도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도심이 많이 침체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원도심 활성화에 조금씩 성과가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오면서 좀 통계를 좀 한번 봤습니다. 해봤더니 금년 상반기 동안에만 관광 숙박업 등록 건수 중에서 원도심에
여수 전체 관광 숙박 등록이 38건이었는데 그동안에 원도심에 21건이었습니다. 43%를 차지하고 있고요. 건축허가 건수가 58건이 있었습니다. 원도심에서 이건 시 전체 17%를 차지하고 일반 음식점의 허가 건수로 보면은 56건인데 이건 시 전체의 26%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원도심이 새롭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이 이렇게 몰리면서 젊은 층의 그 발빠른 창업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 원도심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데에는 낭만 포차랄지 또 바이킹 야시장 또 그 낭만 버스커 공연 최근에 또 오포대 공원이 새롭게 이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수 관광의 변화가 아마 새롭게 되지 않을까. 이것은 기존의 진남관과 매형성이 흔적만 있어요 지금요. 근데 흔적이 있는 매형성과 진남관 그리고 오포대와 천사백화골목과 또 여수 밤바다를 그런 연계시키는 골목길 투어도 가능한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네, 그 여수 밤바다를 보려 오르는 관광객들은 단순히 여수의 멋만 눈에 담지는 않을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입으로 즐기는 맛 이게 주요 관광자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음식값이 많이 올랐다고 많이 말씀하는데 어떻습니까? 또 그 음식점들의 위생관리 실태도 좀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음식점의 문화 개선은 단순히 시만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시의 각 부서 간의 협업의 문제, 또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어떤 참여, 또 업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시민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63명이 관광객에게 맛있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음식점에서의 불친절, 또 청결 상태, 또 바가지 요금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갖추고 또 시민 평가단에는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가 9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다양한 그 관광객들을 접촉할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우리 관광부서, 관광과 교통 또 보건 관련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또 운수 종사자의 서비스 개선이랄지 음식점에서 서비스 그런 개선 체계랄지 위생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부터는 위생 종사자 교육이랄지 또 그 운수업계 종사자 교육, 각종 그 시민 교육에서 그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직접 나가서 여수의 관광 현실과 또 시민 협조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그대로 진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반응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펴져 나갈 것이다 보고 우리 시에서도 담당 팀장급 이상 공직자들을 또 음식점을 지정을 해가지고 총 414개 업소에 대해서 389명으로 지정을 해서 점검하고 또 우리 업주들의 또 개선도 또 요구사항도 받아들이면서 개선도 요구하고 위생 지도도 함께 벌이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관광업계 이런 점검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요식업 협회에서 잘 하고 있을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관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여수를 찾는 분들로부터 굉장히 걱정스러운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최근 또 여수에 또 이 개장에 대한 또 TV 방영 부분도 있었고 가격은 이제 가격 대비 어떤 만족도가 굉장히 지금 여수의 음식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요식업 협회가 좀 자체적으로 나와서 특히 단체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대형 식당들의 어떤 이런 리베이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체 관광객들이 오셔서 실제 본인이 지출한 돈보다 훨씬 못 미치는 음식을 먹게 되고 또 실제 그런 관광객을 접객하는 이런 대형 횟집들이라든지 이런 식당들을 보면 굉장히 손님이 많이 왔다 갔는데 실제로 별로 남는 이익은 별로 또 많지도 않고
결국은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이런 리베이트 관행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좀 업계 좀 자율적으로 이런 리베이트 관행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근본적인 대책들이 좀 빨리 마련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사무국장님? 뭐 모니터링 이런 거 하고 계시죠? 네, 뭐 저희 시민단체들이 뭐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다만 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이제 민원에 의한 모니터링이 이제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그 낭만푸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5월 달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도시재생과를 방문을 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도시재생과에서 저에게 말하기를 그 대상이 취약계층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사람들에게 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근간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취약계층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포장마차 하나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어가는 비싼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집기류며 하며 여러 가지 하면 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그걸 준비할 여력이 안 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여수시가 좀 더 깊게 고민을 했다면 여수시가 공적 자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취약계층들이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술을 그때 당시는 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든, 그러니까 세계 우리 여수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와가지고 각자 자기 나라의 음식들을 그 먹거리들을 요리해서 거기서 판매를 하고 그래서 즐겁게 그냥 길거리 지나가면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2달 만에 이게 완전히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취약계층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먹거리도 사라지고 오직 술만 남았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술은 아예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자, 이 술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연등천변에 포장마차들이 그때 이후로 아예 손님이 없답니다. 30% 정도밖에 매출이 안 오른대요. 조금 더 가면 낭만포차가 있는데 거기 가자. 그 다음에 공단에서 밤 11시 정도에 그 오후 근무자들 밤 11시 정도에 퇴근을 하면 일부러 그쪽으로 갑니다. 거기는 밤 늦게까지 새벽 5시까지 영업을 하니까 왜 가냐면 술 마시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여수시가 단지 어떤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술 문화를 조장을 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한다는 거죠. 아까 이제 정희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여수를 찾는 그 관광객이 가족 중심, 그 다음에 연인 중심, 이런 식으로 변해가잖아요. 그럼 가족 중심에 있는 관광객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술 마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낭만포차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 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술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고 하는 것이잖아요. 또 술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주를 데워야 되니까 그 공원에서 불법인 화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술이 없었다면, 만약에 술이 없다면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다시 한번 깊게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무처장님이 낭만포차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네, 이 낭만포차는 이제 시행이 이제 2개월 됐나요? 2개월 지났죠. 이제 아까 사무처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개선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서 발생하는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아까 말씀하신 음주나 흡연, 화기 사용, 테이블 설치 이런 것 등이고 또 무질서 이런 행위 등이 좀 불법 행위 등이 좀 있어요. 그 옆에 해양공원 쪽에서.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1차로 아까 말씀드린 운영협의체가 자율적인 어떤 체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일단
장기 주차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차는 뺐습니다. 어제 저 아까 오면서 확인하니까 차를 장기 주차 안 하는 것으로 빼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전 요원을 우리가 그 일대가 지금 좀 불안전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수군복이나 수사복을 입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질서 유지도 좀 하고 좀 포토 사람들이 사진 찍기 좋아하는 부분들이 밤에 그런 분들이 어떤 사진에 같이 찍어주는 그런 것도 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음 주부터나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 수사복을 입은 분들이 한 두세 분이 다니면서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한 유해 요인을 뭐 낚시를 함부로 한다든지 취객의 어떤 난동이 있으면 1차 신고를 한다든지 또 같이 어린애들과 같이 사진도 찍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그 화기 사용 문제에 있어서는 그 불판이 필요하지 않는 신메뉴를 좀 개발해보자 하는 그런 논의도 하고 있고, 또 흡연 금지 자체도 지금 우리 보건소 당국도 노력이지만은 그 현장에서의 운영 업체에서도 그런 것을 같이 노력하기로 하고 있고, 하여튼 테이블 확장 금지, 일단 테이블을 최소화하고 그런 부분이랄지 하여튼 운영 개선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산책의 즐거움, 밤바다의 낭만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음식도 맛보고 또 낭만도 즐기고 하는 두 가지를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개선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론에서 처음에 이걸 낭만 포차를 하고자 했던 그 원칙, 그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그 원칙들, 그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약계층을 위하고, 그 다음에 그 먹거리가 부족한 그 공간에 먹거리를 놔서 그 일반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그냥 잠깐 드실 수 있는 그런 거. 술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그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지금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거, 메뉴를 계속 변경하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계속 술을 팔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저한테는.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가 그 상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이잖아요, 우선은.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2년 후에 어떤 이제 그 등급에서 탈락했을 때 그 포장마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폐기를 할까요? 내 재산인데? 그럼 어떻게 활용하겠죠? 그건 불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활용을 해야 되니까. 내 재산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거기까지 과연 생각을 하셨는지 그 부분도 좀 짚고 싶고요. 저희 시민협에서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째 기회를 드렸어요. 6월 30일까지 저희가 기회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지금 이제 그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이제 두 번째로 7월 15일까지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의 어떤 답변이 오지 않으면 저희는 그 고발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고발을 안 하는 이유가 여수시가 예뻐서 고발을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단지 하나. 지금 이제 관광 성수기잖아요. 여수의 이미지에 누가 될까 봐. 우리 이사회에서 지난 7월 4일 날 이사회를 할 때 제가 이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모든 시민들이 다 보는데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 일단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서 7월 15일까지로 저희가 협의를 했고, 그 다음 7월 15일까지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고발 절차를 밟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그 낭만 포차 부분이 사실 앞부분에 얘기가 나왔는데 뒤에 얘기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돼서 일단 낭만 포차는 거기까지 하고요. 일단 지금 그 여수 관광 패턴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체류형 관광에 좀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체류형 관광이 간다는 얘기는 여수 밤바다를 보고 나서 하룻밤은 자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숙박업 실태 이제 좀 많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네,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여수시 전체 숙박업소가 856개소에 약 1만 실이 이릅니다. 9,914실입니다. 여기에는 특급 호텔과 호스텔 등 관광 숙박업소가 47개소, 1,810실이고 모텔 등 일반 숙박업소가 293개소, 그다음에 펜션과 농어촌 민박이 516개소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관광호텔이 3개소, 호스텔이 66개소, 총 69개소에 1,321실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짓겠다고 건축시고가 돼가지고 지금 짓고 있거나 이거 준공이 된 곳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매주 이용료를 집계하고 있는 호텔과 콘도 등 고급 숙박업소가 19개소에 1,472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숙박의 투숙률이 평균 약 80%에 지금 이릅니다. 계속 이게 주말의 수준인데요. 전체 숙박업소에서도 비슷한 투숙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그래서 그런지 주말이면은 예약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얘기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업계의 소득도 크게 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즐거움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여튼 관리를 계속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숙박업소의 증가, 지금 이게 숙박업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무국장님 생각은 지금 관광업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아직까지 저희도 우려 반 또 기대 반 이렇게 좀 의견이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좋은 숙박 시설이 계속 많이 져진다는 것은 일단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여행객들이 어떤 관광지를 선택을 할 때 일단 제일 먼저 어쨌든 숙박지를 정하는 것이 일단 가장 일차적인 건데요. 관광객 입장 차원에서 보면 여수에 좋은 숙박 시설들이 좀 많이 생겨서 또는 숙박업체들끼리 또 이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또 바가지 요금 없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또 보다 좋은 서비스를 관광객들이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수 전체의 어떤 이미지도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관광객 유치에도 현재는 많은 기여를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숙박업소 서비스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수 숙박업소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겁니다. 작년도에 전라남도에 호텔 허가 신청서가 10건이 들어왔는데 여수만 10건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여수 아닌 다른 지역은 출장 가서 원스톱 서비스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도 단 한 군데 신청이 안 들어갈 정도로 여수 숙박업소는 아주 폭발적인데요. 이게 라스베가스 가보면 한쪽에 성수기를 가지면 옆에 다시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옮겨가고 하는 지금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원도심, 구도심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렇게 자꾸 번져나가면 원도심, 구도심은 계속 생기는 것이죠, 지역에서. 그래서 이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질을 어떻게 높일 거냐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아까 포차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시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만들 때는 앞장섰지만 이제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버스킹이 출연료를 주거나 적지만 수당을 받고 오는 건 버스킹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버스킹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낭만 포차의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 그 다음에 여수 미양인데 조명만 나눈 게 아니라 그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그냥 아예 지정을 해서 담배핀 벌금 먹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꼭 술을 팔아야 된다면 우리가 축제 때 한쪽으로 시설을 했듯이 그런 식으로 위치를 옮기는 방법까지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이 숙박업소 관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도 대민 서비스를 하던 시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수같이 관광객이 1,000만을 수용하려면 그것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만들고요. 시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는 ICT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고품격 관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수에 오면 달라져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웹 시대가 돼서 검색을 했죠. 그다음 모바일 시대가 돼가지고 소셜립. 지금은 프로비스 시대에서 자동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검색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수에 맞다. 뭐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비런길에 갔다. 비런길에 간 사람들이 자연을 만끽하고 또 걸어서 건강에 좋고 이것 가지고는 이제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빅워크라고 10m 걸으면 이런 식 기부하는 기부 문화입니다. GPS로 전부 다운을 받아가지고 어플만 자기가 다운받으면요. 그대로 자기가 몇 킬로를 간 것이고 그것이 기부 문화로 자기가 내는 게 아니라 기업체들이 기부하게 되니까요. 이러한 것을 시가 서비스로 주도를 하면 비런길을 걸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건강을 느끼고 기부까지 함으로써 감동을 느끼는 그런 서비스 체제로 바뀌어야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비콘이라 해가지고요. 자기 위치에서 100m 내에서 음식점이나 관광지 전부 정리까지 다 해가지고 자동화 돼가지고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럼 자기가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예약을 해놓으면 자기가 관광을 하고 관광이 끝나는 시간에 음식점에 가면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게 시에서 이제 관광객을 맞이해서 준비하는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프로그램 개발이나 앞서가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시는 하고 나머지 방금 이러한 문제들을 자꾸 앞서가다 보면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좀 더 기본에 충실하면 여수는 정말 좋은 관광지로서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단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끝으로 그 여름에 이제 관광객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오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뭐 그 대책이라 그럴까요? 뭐 관광객 수용 대책 같은 거 한 말씀 예, 해주시고 이제 지금 가장 큰 것이 지금 그 교통 상황, 주말에 막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경찰과 합동으로 우리 교통 시스템을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ITS라고 그걸 활용해서 교통 흐름을 항시 모니터링 해가지고 신호 체계를 제외하는 등 그런 통제를 하고요.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람회를 계기로 음식값이 올라서 다소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데 또 숙박업소도 마찬가지고 좀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런 그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우리 시가 이제 그 특히 숙박업소 같은 경우랄지 그 음식값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규제할 방법이 사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곤란하지만은 음식 숙박업소 위생 종사자 교육이랄지 관련 단체 대표자들과의 그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또 친절 운동과 적정 요금 받기 등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그 관광발전협의회랄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읍면동 자생단체 등과 계속 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발전협의회 그 사무국장님이시니까 예. 좀 뭐 시민들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예, 오늘 뭐 시간이 빨리 가서 많은 얘기들 못 나눈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저희 여수가 그래도 국제 해양관광 도시라는 그런 시정 목표를 세우고 관광 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뭐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훌륭한 우리가 명품 관광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여수 시민분들의 또 우리 여수 지역 사랑과 어떤 자긍심이 바탕이 돼야지만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이런 모든 또 섬관광, 해양관광 이런 산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이런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장착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민사회단체 아까 오늘 하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어떤 뭐 시민력 활동도 앞으로 관광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할 일이 많죠. 할 일이 많은데, 방금 전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관광 문화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그건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블루오션, 관광 산업의 블루오션이 뭐냐면 문화관광이거든요. 문화관광. 자, 그럼 우리 여수에 오면 여수만의 특색이 있는 무엇?
그것을 아이들과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우리 여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우리의 문화 수준을 또 높이는 것이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겠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요즘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문화 관광의 기본 모토인 것이죠. 그래서 여수도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여수 밤바다가 떴을까요? 버스커가 부른 여수 밤바다 노래 가사 중에 나옵니다. 너와 함께 걷고 싶어. 그죠? 술 마시고 싶어가 아니죠. 너와 함께 걷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포인트를 좀 맞춰서 우리가 그 밤문화를 선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편안함을 줄 것인지, 휴식을 줄 것인지, 만남을 제공을 할 것인지, 무엇을 공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여수 관광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문화관광이라는 관광의 문화를 입히는 작업을 열심히 하면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문화를 입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여수 관광 만족도 조사를 보면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은 100점 만점에 82점을 줬고 응답자 중 95% 이상이 재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방문객들은 여수의 대표 관광지로 밤바다, 야경, 맛집, 섬, 엑스포장 순으로 꼽고 있는데요. 여수 밤바다는 이제 지역의 대표 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수가 가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잘 가꾸고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잘 살려나간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해양 휴양지로서 관광도시 여수 가치를 빛낼 수 있을 것입니다. MBC 토론의 감론을박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